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날짜 보니까 9월 29일, 9월도 거의 다 가네요. 9월이 가면 이제 4분기 남아있네요. 10월, 11월, 12월. 정말, 2022년도 금세 이렇게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거의 하락만 보다가 한 해가 지나간 느낌이네요. 그렇죠. 반등 좀 나오고, 사실 계속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대하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고통 속의 2022년이었던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여름경부터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바이오주는 작년 초부터 무너졌으니 지금 2년 가까이 계속 빠지고 있는 어떤 형국이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렵고 쉽지 않고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해도 일시적으로 이제 상승했다가 말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율 문제가 거세게 이제 커지면서 영국에서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 있고, 이게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두려움이 크죠. 예전에 이제 우리는 그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 달러 강세는 전 세계 이제 달러 이제 표시 부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거고, 그런 국가들의 이제 부채 규모가 이제 늘어나고, 또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자금이 이제 유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유동성 문제라든지 이제 외환위기가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한 고리에서 뭔가 터질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의 이 약세 끝이 뭔가 투매가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뭔가 터지는 거 아니야? 그 영국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고, EU가 감싸주지 못하잖아요. 지금 EU를 이제 브렉시트 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미국의 지금 이제 강달러 어떤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 일부러 저러는 거지 그런 거를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영국의 어떤 행동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눈에 가시일 텐데요. 어쨌든 뭔가 좀 약한 고리의 너머로 지금 영국이 좀 넘어가는 느낌이고, 뭔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 뭔가 터져야 이 약세가 좀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오늘 시장, 글로벌 시장의 어떤 느낌이었는데요. 오늘 반등으로 시작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했죠. 저도 좀 기대를 했는데, 오후에 계속 밀리는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개인의 물량이 대거 오늘 오후에 쏟아지는 흐름들을 보면서, 지금 파는 개인들이 이익을 실현하는 개인들은 아닐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레버리지성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반대매매 피하려고 파는 그런 물량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씁쓸하죠. 안타깝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은 상승 베팅으로 확실히 구축을 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또 현물도 이제 받아내면서 상승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고, 이 반등의 조건이 환율의 움직임이 이제 달러가 이제 꺾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의 어떤 투매 물량들이 나와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반등의 조건이라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반등에 좀 가까워져 오는 그런 흐름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밀린 거는 이 또 바닥권에서 변동이 커지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게 보진 않고요. 개인의 투매가 나오는 지점에서는 사실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0.08% 상승. 참 거의 대밀렸네요. 2170포인트, 거래대금 7.2조,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팽팽했습니다. 400여 종목. 그리고 코스닥 지수 오늘 0.18% 보합이에요. 양시장 모두 675포인트 마감했고요. 이건 많이 내려왔네요, 진짜. 5.6조. 그리고 팽팽했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700종목, 600종목대. 그래서 팽팽했고, 오늘 수급 보면 요거보다 이제 요걸로 보는 게 낫겠네요.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2,200억 순매수, 코스닥에서 1,300억 순매수, 기관은 뭐 거래소는 이제 보합이었고 코스닥에서 한 1,000억 정도 순매수, 개인이 양시장에서 한 5천억 가까이, 4,600억, 요런 정도 이제 순매도를 했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5,6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이제 3천억 팔았고, 그래서 개인이 상당히 오늘 이제 세계 시장에서 많이 팔았고, 또 콜옵션도 외국인들 많이 샀어요. 개인들은 팔았고,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하방이라고 보긴 어렵고 좀 털렸다는 개념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은 상방의 어떤 구축을 뚜렷이 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바닥점에 가까워져 오는 지점이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환율도 이제 어제 좀 꺾였다가 오늘 아시아장 속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아시아 증시가 열려있는 장세 속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한국 증시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가 눌렸죠. 근데 우리나라만큼 막 이렇게 보합으로 빠지진 않았는데 일본 증시가 0.95% 상승했죠.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고, 대만 증시도 0.5%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홍콩이 오늘 0.7% 빠지면서 좀 약세, 그리고 이제 상해 증시는 보합 정도 마감이 됐고요. 한국 증시가 양시장 모두 보합. 일단 뭐 이렇게 좀 마감됐고, 원달러 환율은 마이너스로 출발했는데 쭉 올려가지고 거의 한 1,400원 가까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복합적인 거죠. 오늘 전체로 원달러 환율도 재차 또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장중에 1% 빠지고 있고, 개인들의 물량이 오늘 뭐 이제 반등 나오니까 야 이거 팔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늘 시장의 어떤 반락을 좀 만들어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 오늘 1.3% 상승으로 출발해서 1.9%까지 이제 고점 경신했고 5일선을 돌파 못했어요. 그리고 보합으로 마감했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고 올라가다가 꺾이고, 이 각도를 못 높였죠. 이 각도를 높여야지 이제 요 돌파할 여지가 있는 건데 못 높였죠. 그만큼 이제 개인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오니까 이제 물량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각도를 이제 높일 수가 없죠. 그래서 막판에 이제 받아내는 주체가 적극적으로 사지 않으면 밀리는 거죠. 나올 물량은 나오니까 개인들은 또 2시 이후로 또 반대 매매성 회피 물량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지수는 밀리게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굳이 뭐 외국인이 비싸게 사줄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나올 물량들인데 이거 나올 물량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래서 이제 메이저 측은 거의 손바닥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바닥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생판에서도 1년 누계로 보면 개인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그냥 다 벌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는 물량들 나온 흐름이 오늘 오후에 극대화되면서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했고 음봉으로 전환이 됐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종가가 저가잖아요. 양시장 모두 굉장히 기분 굉장히 나쁜 흐름이죠. 진짜 기분 나쁜 흐름이죠. 그래서 반등하는 흐름 나오다가 이제 종가가 저가로 음봉으로 쭉 밀리면서 마감하는 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데, 오늘 뭐 그런 식으로 마감됐고, 코스닥도 이제 분봉으로 보면 올라가다가 막판에 좀 흘러내리는 형태가 전개됐습니다. 수급을 보면요 명확하죠.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 수급 보면 오늘 장중 내내 이제 빠지다가 2시는 아니구나. 쭉 이렇게 밀려버리는 오후에 흐름이 전개됐고, 외국인들 이제 그걸 쭉 받아가는 흐름들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은 장 초반부터 계속 쏟아내죠. 요거 이제 외국인들 또 기관들이 받아가는 흐름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연기금은 계속 파네요. 뭔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팔지? 답답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기관에서 이거
투자를 하는 건지 참 보면 하여튼 뭐 선물 쪽에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상방 포지션 상당히 이제 매수를 좀 높이는 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이제 선물 쪽 역시나 이제 개인들은 매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은 상방으로 상당히 구축이 돼 있는 상태고, 개인들은 지금 어쩔 수 없는 물량들이 지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탈탈 털며 여기서 나오는 구간이죠. 여기서 변동성을 탈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군대에서 모포 털듯이 하면 계속 쏟아져 나오죠. 겁먹으니까. 그래서 반대 매매성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 이거 지금 빠진 게 지금 이렇게 주구장창 빠지는 거 저도, 야, 이거 처음 보는데 이렇게 빠지는 거. 야, 이게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아니 뭐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든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뭐 확률이 0.01% 해가지고 발생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진짜 심하게 빠지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뭐 오늘 장중에 이제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 주식을 조금 분석을 했어요. 야, 이 종목들이 그래도 그렇지, 아니 이렇게 반토막 이상이 주구장창 이게 날 종목들인가? 이게 무슨 뭐 광고 베이스로만 수익을 뭐 거의 뭐 메타처럼 페이스북처럼 뭐 95% 이상 가져가는 종목도 아니고, 이게 너무 이렇게 좀 과도하죠 사실.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오늘 2%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파나 봤더니 연기금이 팔더라고요. 야, 이거 뭐지 이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리석은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파는 것 같지만, 하여튼 뭐 그 스마트한 개인 투자분들은 보다 현명하게 투자하셔가지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거 참 이렇게 떨어질 일인가 하는 생각이 오늘은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3분의 1 토막 가까이.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과도한 하락 구간대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또 불구하고 오늘 3.6%까지 상승하다가 이제 되밀렸거든요. 1.7%. 제가 볼 때는 네이버, 카카오도 이게 이제 급반등하게 될 걸로 보거든요. 지금은 왔다 갔다 이제 변동이 굉장히 큰 어떤 지점들을 이제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급반등할 땐 또 급격하게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아마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부터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좀 보죠. 지금 시장에는요, 진짜 헐값의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널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헐값의 종목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종목 네이버, 카카오도 있고, 대형주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뭐 셀트론 같은 기업도 이제 진짜 널브러져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하고, 중소형주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실적적인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밀리진 않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도 나쁘진 않은 흐름이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우호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삼성바이오야 오늘 이제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이제 임상 좋게 발표한 부분이 이제 특별한 관계니까 또 그 물량들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거죠. 그래서 오늘 기관 외국인들도 쌍끌을 이제 순매수하면서 바이오 훈풍을 오늘 좀 줬죠. 그래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또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됐었고, 코스닥 넘어가서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셀트론 제약도 3%대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쌍끌이 수급을 보여줬죠. 알테오젠, HLB 오늘 뭐 오랜만에 바이오주들의 강세, ST팜 이런 종목들 강세 보이다가 오늘 뭐 발라겠죠 대부분. 지수가 완전히 그냥 성일하이텍이 4.8% 약세.
그리고 이제 오늘 로봇주들 보면 이제 테슬라 AI 데이 이제 또 로봇 발표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 이제 기대감 소멸의 어떤 수급이 빠져나가는 거죠. 예.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 이제 인간형 로봇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에 가장 적합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어제부터 급격하게 이제 밀리는 흐름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성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SPG가 이제 덜 빠졌던 거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품이잖아요, 로봇. 예, 그런 부분이 작용했던 것 같고, 어쨌든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LGNA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아웃퍼폼 하고 있고, 저점의 어떤 수급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삼성 SDI도 이제 덜 빠지면서 탄탄한 어떤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가 중장기 이평선을 좀 깼는데요. 그래도 수급 쪽으로는 상당히 보시면 뭐 기관 외국인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가 좀 보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홀딩스가 좀 빠지는 부분이 같이 작용하면서 밀린 것 같고요. 나노 신소재 보면 최근에 기관들 매수세 높이고 있고, 이건 장기 평선가 안 내려왔어요.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일진 머티리얼즈는 롯데그룹의 이제 인수 소식이 나왔는데 어제 밀려버렸고,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밀려버리는 어떤 흐름이 계속 전개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널브러져 있는 종목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뭐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있죠. 뭐 심텍, 대덕전자, 뭐 해성 DS 뭐 이런 기업들. 우주항공 쪽에서는 세트레가이 같은 기업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런 건 이제 진짜 저가 매수 해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왔다고 보여지는 그런 어떤 종목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LG노텍도 지금 굉장히 과도하게 좀 밀려있는 상태죠. 예, 애플 보면 오늘 기관이 오히려 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이제 세게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후보군들, 종목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손자방법에 나오는 이제 문구를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오늘 이제 개인들의 투매가 이제 나오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거의 바닥에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결국 이제 반등의 조건이 환율이 반전되고 또 이제 개인들의 투매가 이제 속출한 어떤 지점이 이제 바닥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상승 베팅 포지션도 파생으로 구축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용기를 가질 타이밍이다. 대중들의 반대 매매성 물량이 나올 때 되려 레버리지를 높이는 투자를 용기 있게 가져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큰 수익을 내는 어떤 방법인데요. 반대로 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셋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투매하는 물량들은 과연 어떤 이제 개인들인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 이제 기회는 누구에게나 이제 오지만요,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사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참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고 거북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며칠 뒤에 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회를 해야 될까, 승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유비무패, 미리 준비를 끝낸 자에게 패배는 없다. 오늘 개인의 이제 오후 투매성 물량 추례를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투자의 기본은 자신을 직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강의에서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깊게 좀 했는데, 지금의 이제 주가 지수 수준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는 개인의 물량이 차익 실현 물량은 아니겠죠, 당연히. 대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물량일 겁니다. 왜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격에, 지금 같은 이 지수 수준에서 팔 수밖에 없는 물량인가? 팔 수밖에 없는가? 결국 이제 강제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강제 청산을 당하는가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대출을 통해서 매수했기 때문일 것이고, 이는 욕심이 작용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도 어떤 지점에서는 욕심이 아니라 용기고, 어떤 지점에서는 그냥 욕심 탐욕이죠. 투자의 성공의 마지막 단계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탐욕과 용기. 오늘 어쩔 수 없이 판 사람들은 탐욕이겠죠. 저는 지금과 같은 시점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요. 완전 반대되는. 그래서 이제 탐욕과 용기를 혼동하지 말아야 되고요. 준비되지 않은 자신이 이성적이라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 이성적인 판단이다, 내 판단은.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 연습이 없죠. 좀 공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습 거래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투자는 시작부터 실전입니다. 전쟁이고요. 배운다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투자 한번 해보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모두가 지금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인데 어떻게 여기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학생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살벌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 한산도 대첩 이런 전투의 결과를 기억하고 또 영화화 됐죠.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저는 난중일기를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전쟁들이 일본군이 먼저 침입을 해서 걸었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예견한 사람처럼 부지런히 준비하고, 그게 난중일기에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임박해서 거북선을 완성하고 진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리한 입지로 유인하는 그런 해전까지 벌이면서 대승을 거두죠. 결국 이제 준비되어 있는 자가 유리한 구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반대매매 당한 개인 투자들은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투자자일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게 준비된 투자자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유리한 구간에서 싸운다. 패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수군과는 싸우지 말라라는 해전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준비되어 있었고 유리한 구간에서 싸운다는, 어쩌면 이제 우리가 투자에서도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 아닐까 생각돼요. 시장 탓, 종목 탓, 남 탓, 자금 탓, 운 탓, 이렇게 하는 투자자는 절대 이제 성공하기 어렵겠죠. 투자의 성공은 오롯이 내게 달렸고 답도 결국은 내게서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투자자라면 지켜야 하고, 공격은 이길 수 있을 때만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지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대매성 물량 보면서 지지 않는 게 먼저라는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먼저 승리를 빼앗기지 않게 준비하고 이길 기회를 기다린다. 승리를 빼앗기지 않는 건 내게 달려있고 이기는 건 적에게 달렸다. 승리를 알 수는 있어도 만들 수는 없다. 이미 패배한 자를 상대로 승리한다. 공격은 이길 수 있을 때 한다.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쉽게 이길 만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승리란 이미 패배한 자를 상대로 거두는 것이다. 오늘의 어떤 수급 구도가 참 이게 매칭이 잘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승리란 이미 패배한 자를 상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기는 군대는 이겨놓고 싸움에 나서고, 지는 군대는 싸움부터 하고 승리를 찾는다. 그렇죠? 투자 시장에서 정말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손자병법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이제 인문학서적에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아쉬운 마감이 됐죠, 시장이.
오늘은 고전에서 교훈을 좀 얻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거는 결국은 반등을 노린 어떤 투자 전략은 환율의 꺾임, 그리고 이제 투매의 연출, 이 부분이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어떤 요건,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많은 투매 물량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용기를 가져볼 수 있는 반대되는 어떤 행동, 결국은 대중의 뒤안길에서 큰 기회가 열리고 또 이제 수익의 어떤 기회들이 좀 크게 열린다는 어떤 그 역사가 증명한 진리를 이번에도 또 확인하게 되지 않겠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참 갑갑한 하루였지만 이제 거의 뭐 다 와가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네, 하여튼 뭐 현명하게 계속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